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성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똑같이 평소와 출발을 집에서 했는데 제가 도솔 터널을 지나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차가 꽉 막힌 거예요. 너무 막힌 거예요. 보통 신호가 한 번 바뀌면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번, 6번 바뀌었는데도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정장로님에 전화했어요. 나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시간을 좀 때워달라고.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막 유턴하고 막 불법 딱지 나오면 안개에서 알아서 그건 책임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은주 집사가 창조하고 진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약간 하나님과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의 어떤 쟁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잘했길래 사단이 방해를 하냐고. 그래서 일단 오늘 들어보면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전주 동물원을 갔어요.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쭉 따라가는데 늑대를 설명하는 자리가 딱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뭐냐면 늑대를 쫙 설명하더니 개의 조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 귀에 쓱 들어왔어요. 왜? 제가 지금 진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늑대가 개의 조상이었구나 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따라가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직계 조상인 원숭이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있는 도로 제가 따로 갔어요. 딱 보니까 원숭이도 여러 종류인데 우리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는 긴팔 원숭이라고, 왜? 꼬리가 일단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 사람하고 비슷해. 그리고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돼. 이거 유인원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양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니까 너무 흡사한 거예요. 제가 진화론자면 그 긴팔 원숭이를 딱 샘플 세워가지고 봐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참 신기하다 라고 해서 옆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의 조상 원숭이를 봐라 그랬더니 노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아주 귀한 우리 성도였죠. 지구의 나이를 혹시 아세요? 지구의 나이? 성경적으로 말고 진화론적으로 지구의 나이 아시는 분? 몇 년이요? 4억 5천만. 잠깐만요. 내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지구의 나이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구의 나이는 대략 45억 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창조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구의 나이는 몇 살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창조론을 기반으로 한 지구의 나이는 보통 성경의 연대기를 따라 계산하면 약 6천년에서 1만 년 정도로 추정하곤 해요. 이건 성경의 족보를 기반으로 한 계산이라서 과학적인 추정과는 차이가 있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45억 년이래요. 그런데 이게 45억 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자, 이거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가면 되나요? 목사님, 잠깐 앞으로 오셔서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PPT 제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박현주 집사님이 다 해줬고, 급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서 노트북은 우리 목사님 건데 이거 넘어가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전체 화면 볼 수 있어요?
됐어요. 이 정도. 자, 이게 아폴로 11호죠. 아폴로 11호예요. 왜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아폴로 11호를 제가 사진을 올렸을까요? 아폴로 11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인간이 달나라의 땅을 밟은 그 우주선이잖아요. 누가 탔어요 거기에? 선장이 누구였어요? 암스트롱이죠. 1969년 7월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달나라를 밟는 그런 멋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여기다 실었을까요? 왜 실었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주선이요. 거기까지 들어올리려면 굉장히 아주 날렵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리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여요? 저건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에서 우주 정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진화론자였어요. 진화론자. 그래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면, 자, 지구 역사를 몇 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몇 년? 45억 년이나 되니까, 자, 달에 가면 45억 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먼지들이 덮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다리를 길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저렇게 길게 만든 거예요. 이런 정보는 보통 책에는 이렇게는 안 실죠. 이거는 그냥 사설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투면서 만든 거예요, 저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진화론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실어봤습니다. 먼지의 높이는 약 0.8인치, 2cm가 조금 넘었죠. 6,000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6,000하고 45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건데요. 한번 볼게요. 아파트 한 채가 5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 9채하고 10,000원짜리 하나하고의 차이예요. 이 기간이 엄청난 겁니다. 6,000원이죠. 사실은 6,000원, 7,000원, 그죠? 엄청난 차이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건 다 아시죠? 1871년도에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과 유인원이 공통조상을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잘 보세요. 찰스 다윈은 여기 밑에 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통조상을 가졌다. 뭐에 근거했냐면 이때 이제 과학이 살살살살 발달되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인원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들이 이제 조금씩 연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원소를 딱 확인을 해보니까 두뇌나 여러 가지 보니까 98%가 거의 비슷해. 이상이.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힘을 얻고서 봐라. 인간과 유인원이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몇 년, 뭐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2억 년에 걸쳐서 분명히 얘네들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미 답이 있었죠.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2장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같이 만들었으니까 98%가 비슷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기예요. 생기. 요 생기는요, 따로 딱 띄어서 1시간 동안 누가 준비해서 강의해도 될 만큼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들짐승들을 만들고 공중의 새도 만들고 흙으로 다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고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생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진화론자들이 요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문의 한 분야로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멋진 일이죠. 그거는 인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동물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진화론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거는 일단 존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잘 안 되니까 요즘은 유신진화론이 나와요. 요거는 살짝만 건드리고 나갈 건데 뭐냐면 창조와 진화를 살짝 섞어요. 왜? 진화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진화론 가지고는 이 설득력이 없어져. 점점 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가미시키는 게 요즘 이제 슬슬 꾸물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살짝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1시간짜리니까 나중에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숫자를 적어봤어요. 잘 보세요. 1844년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건 교회적으로 1844년 네? 10월 22일 날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재림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1859년 자,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하늘 선포가 심화될 것 같고 쭉쭉 뻗어나갈 것 같으니까 딱 등장한 것이 1859년도의 사건입니다. 뭐예요? 1859년 이건 교회적으로 말고 진화론적으로 한번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연도가 묘하지 않아요? 찰스 다윈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과학자고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묘하게 또 섞여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밑에 있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죠? 재림의 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재림의 장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863년이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1863년?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해예요. 보세요. 연도가 묘하게 엮여 있잖아요. 자, 재림운동을 통해서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단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을 상쇄시켜야 없다고 아니라고 해야 이제 하나님 말고 지구를 전체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으니까 진화론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미혹이 뭐죠? 미혹?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미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혹을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법칙은 어떤 물건이나 현상이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여보세요? 변화가 잠깐만요.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혹하다의 의미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미혹하다라는 건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속여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즉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통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거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보다 제가 들어보니까 설명을 저보다 더 잘해서 우리 PT 박사님을 우리 강의에 잠깐 제가 모실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되셨죠? 요거는 깊게 터치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화론이 이 땅에서 점점 활성화되고 계속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저는 개인적으로 24장 11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또 잘 안 하더라고요. 진화론자들이 이게 자꾸 깨지니까 다른 것을 자꾸 들어대는데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배웠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또 유인원 또 인간의 진화의 단계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고기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다세포까지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버섯 곰팡이. 여러분 버섯 잘 드세요? 조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생선 드시잖아요. 조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45억 년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PT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양서류가 파충류가 된 것이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의 중간 단계를 좀 보여주면 되지 않냐? 왜 그런 중간 단계가 없냐라고 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빙빙 돌려요. 그래가지고 PT 박사하고 요즘 매일 싸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싸우다 왔는데 내가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좀 답을 좀 제대로 좀 말하라고 하니까 계속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루카. 전에는 루카라는 걸 몰랐어요. 루카가 뭐냐면 처음에는 단세포에서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뭐 이렇게 쭉 가서 진화됐다라고 딱 하는데 이게 약 잘 안 먹히니까 루카예요. 루카가 뭐냐면 요거 도움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인류 최초의 공통 조상을 루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루카 LUCA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약자로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을 의미하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생명체의 공동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존하는 건가요? 루카는 실제로 특정한 한 개체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체의 조상을 대표하는 개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었던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공통 조상으로서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메바부터 시작한 진화론이 약간 부정적인 이론이 자꾸 일어나니까 루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라스트. 이게 최초라는 의미죠. 라스트, 유니버셜, 우주, 커먼, 공통, 앤세스터, 조상. 그냥 이름이에요. 저도 처음에 루카라는 게 있었나? 그럼 아메바가 단세포인데 더 단세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고 쫙 봤더니 아메바부터 출발한 이 진화론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루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루카부터 진행되었다. 그래서 제가 BT한테 쭉 물어봤어요. 그러면 루카라부터 시작하고 단세포,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뭐 포유류, 유인원 해서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또 맞대요. 횡설수설하는 것을. 왜냐하면 여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수천 권의 수만 권의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틀리게 말할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 단계를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아까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으려면
자, 맞으려면 뭐가 맞아야 되냐면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에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맞죠? 중간 단계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자, 양서류가 45억 년에 시작된 양서류가 있고, 지금도 양서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는 양서류가 있고요, 10억 년 전에 출발한 양서류가 있고, 1년 단위로, 아니 1000년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봤을 때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중간 단계가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45억 년이 됐는데 아메바가 양서류가 됐다면, 그럼 45억 년 다음 1년 후에 만들어진 아메바도 지금 그 다음 단계에 가 있어야 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맞으려면 모든 생명체가 없고 사람만 있으면 말이 되죠. 왜?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 다 사람 됐고 나머지 이제 없어졌으니까. 왜? 45억 년 전에 뭔가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진화를 거쳐서 사람이 됐으면 위에 건 없어져야 돼요. 진화됐으니까 바뀌었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진화론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진화론자일 수밖에 없죠. 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자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상한 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인류의 출현 과정을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보세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요거 호모 에렉투스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과학 22번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봐요. 호모 에렉투스가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가로치고 중립표시 3개 해가지고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과학의 명강사들이 이걸 막 제일 중요하다고 별표 제일 많이 치는 거예요. 시험에 100% 나온다고. 봐요. 자, 불과 언어 하나 볼게요. 언어 볼게요. 언어. 잘 보세요. 자, 호모 에렉투스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언어를 사용했대요. 봐요. 언어도 진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한 언어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언어로 해서 이렇게 생겼으면 말이 되지만 언어를 사용했대요. 그때 바로. 진화가 돼야 되는데 왜 언어가 갑자기 사용되어지지? 이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만 이상했나?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진화론의 허점이, 맹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진화론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려고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진화론자였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인간의 진화 과정, 보통 위에 그림 잘 보세요. 자, 인간의 진화 과정을 처음에 이제 이게 진화를 해야 되니까 이 단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진화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진화할 수는 없잖아요. 진화는 보통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잘 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맨 앞에 그림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밑에 그림 보세요. 자, 밑에 그림 왜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형상화 시켜놓은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화석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굽어있는 화석, 조금 서있는 화석, 꼿꼿한 화석, 이 순서대로 해서 진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 같아요? 자, 이 화석이 한 4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럼 40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성장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자, 성인 기준으로 볼게요. 성인 기준으로. 화석은 여러 종류의 화석이 나올 거니까 성인 기준으로. 자, 건강한 성인은 서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건강한 성인은 서서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그럼 80대 노인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화석이 동시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화석이 아래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잖아요. 근데 화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건 진화론자들이 갖다가 어거지로 갖다가 붙여넣은 거라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래 걸로 설명을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린아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림 밑에 거 봅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커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꼬부라지는 거. 이거는 얘기가 돼. 근데 2번으로 설명하는 진화론은 지금까지 없어요. 1번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돼도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볼게요. 이건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문제 풀어보세요. 잠깐 쉬겠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1번 최초의 인류는 스탈로피테쿠스. 초등학생들이 이거 외워놔야 돼. 나중에 시험 나와요. 호모 에렉투스는 뭐와 뭐를 사용했다고요? 불과 언어. 이건 엉터리죠, 사실은. 이건 진화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언어가 처음부터 하등 언어부터 고등 언어까지 발달됐어야지 이게 진화지. 이건 진화는 아닌 거죠. 현재 인류는요, 네덜란드인이 먼저고요. 크로마뇽인이 나중이에요. 크로마뇽인이에요. 크로마뇽인.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쓰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볼게요. 하나씩. 자,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요, 사실은 라마르크였어요.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을 주장했죠. 사용불.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사용하면 진화된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앞부분. 용불용설은 어떤 기관을 다른 기관보다 더 자주 쓰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기관은 사용 시간에 비례해 점차 발달된다는 것이다. 보세요. 이런 거면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막 근육 운동을 했어요. 그럼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탁 튀어나오죠. 그럼 요게 진화돼 가지고 다음에는 근육맨이 또 다른 걸 해요. 또 만약에 점프 하나로 볼게요. 요만큼을 뛰는 그런 점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더 뛸 수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진화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불용설이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래야 돼요. 제가 근육 운동을 엄청 했어요. 보세요. 용불용설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근육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알통이 막 이래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알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맞다면. 근데 그냥 아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불용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영상 목사님 이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누르면 돼요? 뭘 누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 눌러보세요. 자, 제가 올해는 PPT 배울게요. 자, 보세요.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던 용불용설이 맞으려면 자, 목을 키웠죠.
그럼 아기를 낳으면 목이 긴 아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화가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족이 목에다 링을 끼우기 시작한 지가 정확하진 않은데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전통에 의해서 링을 끼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조금 긴, 안 껴도 돼야 되는데 지금도 끼고 있어요. 그럼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불용설에 의하면 진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 쪽에는 되게 미안한데 이거 안 되는 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1859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찰스 다윈의 주장이죠. 종의 기원 자연 선택설. 요건 약간 진화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건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에 적합한 변이체는 보존되고 불리한 변이체는 도태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거꾸로 가서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원래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는 건 알죠? 근데 기린은 아카시아 꽃을 주로 먹고 살았는데 목이 긴 기린은 위에 것도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래 거는 작은 것들도 와서 다 따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따먹고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작은 것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이제 위에 거를 따먹을 수 있는 기린, 목이 긴 기린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린의 목이 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거하고 파충류가 사람이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죠? 이건 맞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때 뭐가 나왔냐면 좀 어려운 인구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구론 뭐냐면 인구의 인간은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2, 4, 6, 8, 10 팍팍팍 늘어나는데 식량은 하나, 둘, 셋 산술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게 자연 선택설의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인종은 자꾸 늘어나니까 당연히 배고파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인구론하고 갖다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요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진화론하고는 글쎄라고 하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돌연변이설도 있었어요. 돌연변이설은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격리설. 그래서 지금 진화론에서 그나마 조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보면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그런데요, 아까 아폴로 11호를 통해서도 진화론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장춘 박사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가 알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배추와 양배추를 교접시켜서 나온 게 유채꽃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식물체는 진화된다라고 했는데 유채꽃이 진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채꽃은 어떤 형체의 식물로부터 발전해서 진화한 게 아니고 배추와 양배추 사이에 나온 개체인 거잖아요. 그죠? 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라이거도 있잖아요, 라이거. 그죠? 라이거 진화예요? 진화된 게 아니죠.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나온 게 라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화론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즘은 유신 진화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살짝 창조를 살짝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진화론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창조 이야기. 창조는 여러분들이 다 선수시잖아요, 선수.
창조가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보자. 창조가 맞는지. 자,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어떡하냐. 빨리 얘기해봐, 이름. 주연이. 제가 진짜 다 잘하는데 이름을 못 외워요. 앞에 건 농담이고. 주연아. 누가 주연이야? 주희야. 봐봐. 주연이하고 주희가 있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건 안 봐도 우리가 알죠.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일이 아닌 거죠. 안 봐도 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증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계속 올라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진화가 아니고 이건 사실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한 100대쯤 올라가, 한 150대쯤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있었던 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우리의 조상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형제가 있어서 갈라져 왔을 테니까 직접은 아니어도 인간의 어떤 계보상에 올라가 있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10대가 빠르죠. 성경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10대가 빨라요. 한 BC 3000년, 2800년에서 3000년 정도에 태어났죠. 자, 이제 중요해요.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래서 10대를 거슬러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 봤더니, 성경의 기록이 이건 있는 거니까 올라가 봤더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저기 있네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영역으로 싹 넘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믿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믿어지세요? 애매해요? 그럴 수 있죠. 확실히 안 든다. 이거 뭐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맞다고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 미심쩍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전도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은 드리지 않을게요. 전도회 강사한테 토스했습니다. 알아서 뭐 설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분 알아서 할 일이고요.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진화는 분명히 아닌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창조건 확실한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게 창조거든요.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쓸 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더니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창조를 쓰는 곳이 오늘날에도 있냐고 하니 있긴 있대요. 그럼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와 지금 문학이나 뭐 창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해서 나오는 그런 창조물하고 같은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라고 정직하게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는 믿음의 영역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자꾸 느끼게, 알아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기에다가 제가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볼게요. 제가 한 6분쯤 마칠게요. 3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3분. 처음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특별히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뭐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흙하고 사람하고 원소를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 봐라. 흙하고 사람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원소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 그러면 진화론자 입장에서 할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앙할 때 한 3, 4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창조냐 진화냐, 어느 것이 진실인가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말이 싹 없어진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캐면 캘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리인 것이에요. 바뀔 수 없는, 오류가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화는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허점투성이에요. 결론. 그런데 진화론의 그 강한 무기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거 국정교과서예요. 이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에 파고 들어왔는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굉장한 세력이 아니면 이 일을 못 해냅니다. 사실은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주 동본에 가서도 그분이 뭐 딱히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아닌데도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조상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건 진화론이 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그냥 가설이고 학설이에요. 다른 증거가 나오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조금, 진화론 자체로는 연구의 대상이고 학문의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 적 그리스도, 사단의 계략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했어요. 미혹하겠다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일어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유혹이, 어떤 미혹거리로 우리를 미혹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겠다?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그 위대함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우리 유성교회, 또 그리고 오신 손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조와 진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